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는 아직 대부분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보니 조기 사교육이 아이에게 얼마나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남들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미리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어릴 적 사교육으로 인해 이후 불안, 우울, 주의력 문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양육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니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확인 내지는 규명하기 위해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소 때 그리고 그동안의 발달 과정들을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요인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이 없었다면, 그 요인의 영향력이 적었다면 발병하지 않았을 아이가 트리거가 돼서 발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이런 사교육의 과다함이 트리거가 돼서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또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던 아이들인데 어떤 증상을 유발했던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 중에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거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의 괴로움들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은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꾀병이라고 많이 그러셨죠. 네네. 근데 사실 그게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픈 겁니다. 그 아이는. 네. 그 이유는 아미그달라의 과민성으로 인한 교감신경 활성화. 교감신경 활성화가 되면 몸의 레귤레이션이 안 되니까요. 심장 박동수 빨라지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호흡이 또 가빠지니까 호흡 곤란 같은 게 느껴지고 근육이 긴장되니까 근육통이 생기니까 만성화되면 복통이나 근육통으로 연결되고 네. 모든 게 사실은 실제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특정 진단을 뭐 검사를 통해서 안 나온다고 해서 꾀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체적 증상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절 능력 결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이런 스트레스랑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가릴 것 없이 틱이 악화된다거나 틱 증상이 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주의력 조절 문제가 악화된다거나 또는 공격성, 충동성 같은 감정 조절과 행동 조절 문제가 악화된다거나 이 악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것 중에 일정 부분은 사교육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사교육을 과다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정도, 그걸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냐의 여부 등등등에 따라 너무너무 반응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도 그 지점을 잘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인이라고 찝어서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하나의 요인이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인이다. 네. 실제로 이제 진료 현장에 계시면서 이 사교육 시장이 좀 과열됨에 따라 이런 사교육이 요인이 돼서 찾아오는 네. 이런 아이들도 많아졌다는 생각이 늘어났다고 드시나요? 보여지죠. 네, 늘어났다고 그건 분명합니다. 보세요. 늘고 있어요. 그 늘어가는 과정에 스트레스 요인이 지금 영향을 준다는 것도 상당 부분 역학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 가정 환경의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거기 네.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딱 뽑아서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가 왔다고 해서 사교육 끊으세요가 처방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 기질을 네. 치료하는 적절한 인지행동 치료, 부모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황이 됐다면 부모 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게 같이 이루어졌을 때 질환의 문제
증상이 또 질환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지 사교육 끊으세요가 처방은 아니다. 하지만 줄이는 건 필요하겠죠. 줄였을 때 또 어떤 과정인가를 지켜볼 수 있고 갈등 요인이 사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면 그건 줄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반화시켜서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습을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오히려 아이가 매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조기 사교육이 아이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희 아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배우는 경우에도 조기 학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는 걸까요? 가르쳐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상황이죠.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뭐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저는 주로 아픈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많이 더 옵니다만 부모님들도 영어를 잘 못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아이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이도 그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하는 것 자체가 과정 중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하는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정말로 문화적으로 잘 훈련돼 있고 경험이 쌓여 있고 또 부모하고의 그런 사전 놀이 활동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 갖춰져 있는 즐거운 영어 시간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가 잘 적응하는 단계 과정이라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 단 한 가지만 주의를 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른 사교육, 뭐 수학 사교육도 있고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사교육을 계속 늘려가면 다 적응을 잘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않을 것 생각할까요? 같아요. 아니죠. 네. 그건 준비가 안 된 맞아요. 새로운 필드거든요. 그리고 사교육은 결국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압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 다른 활동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욕심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잘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푸시하시기보다는 잘하는 거 하나를 계속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거는 사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아이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